그래서 보통 마이스터고 진학하려고 하는 마이스터고 원하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학부서 영재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2학년 평균적으로 여름부터 이제 사교육을 하는 거죠. 사교육 혹은 집에서 교육. 집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그 개발자 출신이라든가 IT 쪽에 오늘 빠삭하신 분들은 아이들 2학년 때부터 이제 본인이 직접 트레이닝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무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게 한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코딩 여담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소프트웨어 교육이랑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은 어떻게 공부할 건지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1학년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2학년하고 1학년, 물론 1학년 때에서 이제 2학년 되니까 유치원 그 티도 많이 벗었고 어느 정도 성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성장한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의사소통, 대화를 같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1학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가? 소프트웨어, 뭐 교육이든 뭐 수업이든 아직 손은 잡고 컴퓨터를 다루기에는 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언제부터 하냐? 만약 정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가르치고 싶다. 왜? 4학년 이후부터는 학교 공부해야 돼. 네. 물론 소프트웨어 교육도 이제 학교 공부가 이제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솔직히 국영수에 밀리는 건 사실이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 이후가 4학년, 그렇죠? 국영수한테 밀리기 때문에 어릴 때 좀 해놓고 나중에 국영수 좀 집중해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렸을 때,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런 학부모님들 이슈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 영상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영상을 그대로 따라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해요. 이거죠? 언플러그드랑 그 다음에 그 코드ORG cod.org 코드ORG 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2학년 됐을 때 혹시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해가지고 뭐 스크래치나 엔트리 해서 블록 코딩 가서, 그쵸? 블록 코딩이죠? 그런 교육을 한다 그러면 신청해보세요. 그래서 학생들 그런 경험을,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한테 상담할 때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드려도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뭔가 무조건 학원부터 뭐 상담을 하러 다니고 이런 것도 좋죠. 무조건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근데 상담 받아보는 거 좋지만 그런 위에 방과 후라든가 약간 무료 경험, 그러니까 방학 때라든가 이런 게 혹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뭐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뭐 한다, 뭐 시나 뭐 서울특별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성남시가 될 수 있고 안양시가 될 수 있고 그런 시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는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딱 코딩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추천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이때는 아직 손이 작다, 아이들은.
키보드도 이렇게 자판을 이제 능숙하게 다루기보다는 독수리라도 좋으니 키보드도 뚝뚝뚝뚝 두들겨 보고 마우스도 이제 클릭해보고 더블 클릭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 다루기. 예. 그래서 컴퓨터 다루는 것도 연습을 좀 시켜볼 필요 있죠. 가능하면 이때 태블릿은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태블릿을 시키기보다는 아이가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통해서 그렇죠? 이런 좀 뭐랄까 프로그램도 켜보고 스크래치 엔트리 블록 코딩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2학년 소프트 교육,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코딩 교육만 놔두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 경험을 설명드리자면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코딩 교육을 시작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사교육이죠. 예, 사교육 통해서 뭐 저도 사교육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해서 코딩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물론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하냐 했을 때 학부모님들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뭐냐면은 대회. 그래서 입상이 아니더라도 경험. 그쵸? 뭐예요? 프로젝트.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대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대회인데 알고리즘.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대회를 나가냐? 아니에요. 뭐냐? 2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됐을 때 그때부터 대회를 엄청나게 나갑니다. 각종 대회나 공모전 같은 거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지고 막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상하면 좋은 거고, 물론 입상 노리고 간 이제 학생들도 많겠죠. 근데 경험.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코딩 이제 뭐 사교육 쪽에서 학원을 꾸준히 다녀서 이제 1년 정도 다니면 3학년이잖아요. 그쵸? 3학년이고 1년 반 정도 다니면요, 보통 블록 코딩은 어느 정도 다 졸업합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면. 그럼 그때부터 뭐 하냐? 그 블록 코딩을 가지고 막 프로젝트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대회도 나가보고 막 이래요. 아이들끼리 팀을 짜서.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가이드라인 짜줘서 그렇게 만들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대회를 막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영재원, 대학부설. 저는 일단 예시예요. 예시. 서울교대랑 한양대. 서울교대는 한양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영재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영재원을 노리고 코딩 사교육을 시작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교대를 좀 예시를 들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나오는데 2025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신입생 모집 요강 이렇게 있잖아요. 무조건 사교육을 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하진 않아요. 근데 코딩학원 다니다가 영재원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여기 보면은 기본 과정이 4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가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에 이제 뭐 영재원 들어가기 위한 면접이나 이런 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쵸? 4학년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마 토요일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면접학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면접해서 합격하면 이제 4학년부터 딱 4학년 됐을 때 그 4학년 이제 그쵸? 됐을 때 토요일마다 이제 서울교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4학년부터다. 그리고 5학년, 6학년, 중1, 중2가 2학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스터고 진학하려고 하는 마이스터고 원하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학부서 영재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2학년 평균적으로 여름부터 이제 사교육을 하는 거죠. 사교육 혹은 집에서 교육.
집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그 개발자 출신이라든가 IT 쪽에 오늘 빠삭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2학년 때부터 이제 본인이 직접 트레이닝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무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2학년 여름부터 해서 그러면 3학년 한 여름까지 하면은 엔트리나 스크래치, 그래서 이 정도면 엔트리나 스크래치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요? 게임을 만들든, 보통 게임 제일 많이 만들어요. 게임을 만들든가 아니면 본인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왜 만들었는지, 그렇죠?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가을 때쯤에 이제 면접 보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이제 계속 유지해서 4학년 때 또 면접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거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한번 떨어졌다 아쉬워할 거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재원을 다니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엔트리랑 스크래치를 하는데, 일단 엔트리 스크래치는 기본 소프트웨어,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인데 피지컬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트리 스크래치를 좀 배우고 나서 피지컬 컴퓨팅이라 하는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피지컬 컴퓨팅은 뭐냐? 얘는 블록 코딩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블록 코딩 한데 그게 엔트리라든가 스크래치가 될 수 있죠. 이 코드, 블록 코딩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LED나 그죠? 센서를 제어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피지컬 컴퓨팅,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센서 및 출력 부품들, 그렇죠?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작품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피지컬 컴퓨팅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걸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짜서 피지컬 컴퓨팅으로 뭐 제대로, 아직 수학생이니까 제대로 동작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을 보는 거거든요. 그 자동차의 뭐 그런 기능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내가 이런 자동차 만든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면접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프로젝트,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면은, 물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코딩 교육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1학년과 비슷하다, 뭐 스크래치, 엔트리, 코드 월지 그 추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건 이제 코딩 2학년 때 처음 접한 학생들이 뭘 하면 좋을지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 지금은 대회나 영재원 목표하는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왜 준비하는지, 나중에 3학년, 4학년 됐을 때 영재원이나 이런 대회를 가기 위해서 2학년 때부터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흐름이 뭐냐면은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평균이에요. 제 경험상 제가 2017년, 16년, 17년부터 코딩 교육을 했었으니까 일단 먼저 언플러그드 합니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 다음에 EPL 교육, 그게 이제 스크래치, 엔트리, 그리고 핸드폰으로 앱 만들어요. 근데 에비멘터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 5, 6학년 돼야지 좀 제대로 다룰 수 있어요. 이제 제가 EPL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EPL이 뭐냐면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래서 언플러그드 배우고 EPL로 넘어가요. 코드 RG도 어떻게 보면 EPL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학습용, 프로그래밍 학습용 도구로,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진, 학습용 도구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다 해서 EPL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스크래치의 엔트리, 에비멘터예요. 보통 지금 제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40, 30, 30대 후반, 40대부터는 생소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C, 자바, 포트란, 그죠?
뭐 비주얼 베이직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대학생 때, 그쵸? 대학생 때죠. 왜냐면 그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프트웨어 교육이 거의 전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해서 없었죠. 예. 근데 이제 C 언어나 자바부터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았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C 언어 자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왜? 본인들도 이게 어려워서 다 때려치고 포기했었는데 코딩 교육해가지고 왔더니 이런 거 배우는데 자기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어려웠었으니까 저도. 근데 EPL부터 하니까 너무 재밌거든. 왜? EPL 그 스크래치 엔트리 에리멘터 이거 보면은 그쵸? 화면에 내가 만든 혹은 내가 업로드한 캐릭터가 움직인다. 왜? 내가 이제 올린 명령으로. 예. 그쵸? 재밌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초심자를 고려한 굉장히 단순한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EPL 많이 하고요. 물론 국제학교에서는 5, 6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때부터 파이썬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디라고 제 얘기는 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EPL 이걸 하고 나서 피지컬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컴퓨팅 해가지고 블록 코딩으로 그런 하드웨어 제어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만들죠?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이제 그때 대해서 C나 C++, 자바, 파이썬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대학생들은 파이썬하고 C 언어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시작하는 학교가 많아졌어요. 네, 컴퓨터공학과. 기준은 컴퓨터공학과예요. 근데 파이썬은 컴퓨터공학과가 아닌 그냥 일반 경영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운다, 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파이썬은 고3 때 수능 끝나고 봄방학 때, 대학교 들어가기 봄방학 때 다 문법 다 떼고 들어갑니다. 보통 학생들이. 예, 파이썬을.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초등학생들 코딩 교육은 언플러그드, EPL, 피지컬 컴퓨팅, 그다음 파이썬이나 그런 C 이런 또 C++, 고급 언어 책으로 이제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썬, C는 이런 고급 언어 접근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피지컬 컴퓨팅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영재원 같은데 이제 서류를 넣잖아요. 경험이라든가, 그쵸? 넌 코딩 배우면서 코딩에 관심 있으면 뭘 만들어봤냐? 이건 물어봐요. 그럼 뭐 만드는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런 의미.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사교육이든 뭐 자기가 직접 공부하든 영재원이나 대회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공부로 느끼다가 나중에 재밌어 해요.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학년 때 시작하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사교육 쪽 좀 약간 사교육 혹은 심화 과정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코딩 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하려고 하는 학생들, 물론 그 전에 아이들이 경험했을 때 엄마 이거 배우고 싶어요 한 학생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장점이 된 학생들은 혹은 좀 뭔가 이게 좀 맞는 학생들이 있죠. 뭐 수학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런 학생들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마이스터를 좀 이렇게 목표로 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좀 공부하는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재원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예, 그냥 검색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대신에 앞에 소프트웨어를 붙여주시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과학 쪽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과학으로 들어가서 과학 쪽 통합이 돼서 이렇게 영재원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들이 코딩 교육을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통 어떤 걸 보통 많이 하는 공부하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 코딩 교육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지, 예.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는 이유, 영재원이랑 대회가 있다 설명드렸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교육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흐름, 언플러그드부터 해서 EPL, 피지컬 컴퓨팅, 나중엔 고급 언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끔 학생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 아이디어 있으면 코딩 배우다가 내가 생각나는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거 찾는 거고. 초등학생들 생각하는 거 보면요, 가르쳐보면 정말 재밌는 게, 생각하는 게 휘황찬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바꿔 생각하면, 예를 들면 그 정형화, 어른들 입장에서 어른들 머리에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정형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다듬잖아요. 무서운 아이디어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이들하고 프로젝트 수업하면요 재밌어요. 저도 얻어가는 게 많고, 얻어간다고 해서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 그랬을 때 어른?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또 저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배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게 되면. 네, 좀 여담이 길었는데, 여튼 요번 주제 초등학교 2학년 코딩 교육 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랑 초등학교 2학년 때 코딩 교육을 하는 애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지,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심화 과정 부분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